90세 할머니의 충격, 고백, 평생 지킨 단 하나의 습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90세를 맞이한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희끗희끗했고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도 맑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사시는 걸까? 사실 이 할머니에게도 젊은 시절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기도 했으며 자식들을 혼자 키워내느라 눈물 흘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행과 시련 속에서도 할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평생 지켜온 단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특별히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지켜온 생활 습관 하나가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 습관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동을 했다거나 건강식을 챙겼다는 흔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됐지만 할머니가 말한 핵심은 바로 마음과 태도에 관한 습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 인사를 했어. 작은 일에도 고맙다 말하고 힘든 순간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았지. 놀랍게도 이 습관이 할머니에게 수많은 인연과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왔고 건강마저도 그 습관 덕분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 표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매일 불평과 걱정 속에 사는 사람과 매일 감사와 긍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10년, 20년 뒤 모습이 같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90세 할머니의 단 하나의 습관을 시작으로 어떻게 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할머니의 감사 습관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어린 자식 셋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너무 지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이가 잠들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마워. 밥 줘서 고마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할머니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고맙다고 말하는 아이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세상에 고맙다고 말하며 살아야겠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의식적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나누어준 고구마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건넨 미소에도, 심지어는 힘들게 일하다 땀 흘린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이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동했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서 할머니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누군가의 짧은 고마움, 한마디가 내 하루를 바꿔놓은 경험, 바로 그 작은 차이가 쌓여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이 감사 습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강과 장수,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바꿔놓았는지 더 깊이 알아볼 차례입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감사 습관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몸의 건강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감사 표현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높고 혈압이 안정되며 스트레스 수치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또래의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달고 살았지만 할머니는 기본적인 약 외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적었고 가더라도 회복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의사도 종종 연세에 비해 건강이 놀랍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사할 일을 찾다 보니 화를 낼 일이 줄었어. 화가 줄어드니 속병도 사라지고 잠도 더 잘 오더라. 실제로 분노와 불안은 몸에 독과 같은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감사와 긍정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면역력을 높입니다. 할머니의 몸이 다른 이들보다 건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의 습관은 식습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술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대신 고마운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다 보니 식사량을 조절하고 건강한 음식을 고르는 습관이 자리 잡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 실제로 몸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 할머니의 사례는 그 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건강뿐 아니라 할머니의 감사 습관은 장수와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90세를 넘어서도 정신이 또렷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의 감사가 쌓여 만든 긍정적 삶의 태도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맙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루를 살아냈다. 이 단순한 말은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고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울증이나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 습관은 인간관계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를 만나든 고마움을 표현했고 그 덕에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외로움이 노인의 가장 큰 적이라고들 하지만 할머니는 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감사가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심장병 발병률도 낮고 기억력 감퇴 속도도 느립니다. 할머니가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꾸준히 지켜온 태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감사의 말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습관이 쌓여 수십 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삶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간관계였습니다. 90세가 넘도록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평생 이어온 감사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작은 일에도 늘 고마움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언어입니다. 이웃이 반찬을 조금 나눠줬을 때, 지나가는 이가 인사를 했을 때, 심지어 버스 기사님에게도 할머니는 항상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호혜성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상대는 다시
그 고마움에 보답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할머니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 관계를 이어주는 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이웃이 늘 찾아왔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외로움이 노인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늘 주변에 사람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작은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바꾸고 나중에는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할머니의 삶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감사 습관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영향력까지 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존경했고 할머니는 마을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분은 늘 밝고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는 평가가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가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을 때 할머니는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아. 그래도 내가 용감하게 일어났구나.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눈물을 멈추고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주변 어른들도 감동해 저런 말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행사나 경로당에서도 중심이 됐습니다. 늘 먼저 고맙다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칭찬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이 만들어낸 힘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인의 삶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지만 그 출발은 크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의 감사 표현, 그 작은 습관이 모여 거대한 존경과 영향력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서도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감사의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영향력은 점차 커집니다. 할머니의 삶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새 아이를 키워야 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혼자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며 몸은 고되고 마음은 무너져 내릴 듯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감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할머니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밥을 굶기지 않고 아이들을 재울 수 있는 것, 이웃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겨울에 장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할머니는 그런 작은 것들에 고맙다라는 말을 입에 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막내가 기침을 심하게 하자 밤새도록 물을 끓여 증기를 쐬어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그래도 숨 쉬어줘서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 순간 할머니는 눈물 속에서도 희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태도는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현실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무너질 듯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감사의 태도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증을 예방하고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할머니처럼 작지만 확실한 감사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 씨앗이 언젠가는 삶을 버틸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날 겁니다. 할머니는 감사 습관 덕분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한 푼도 남지 않았을 때 이웃이 갑자기 쌀 한 포대를 들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울면서도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꼭 당신에게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할머니는 이 일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도움을 불러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자식이 병으로 입원했을 때 할머니는 간호사에게도 의사에게도 매일같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은 더욱 세심하게 아이를 돌봤고 결국 아이는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감사의 힘이 실제로 상황을 바꿔놓은 것이지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변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누구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라는 원망 대신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래도 곁에 가족이 있구나라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위기는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머니의 삶은 그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90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따라오며 우리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감사의 습관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 건강을 지켜주고 장수를 가능하게 하고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심지어 위기를 이겨낼 힘까지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았어. 하지만 감사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늘 행복했지.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불공평할 수 있고 원망할 일도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감사는 결국 선택입니다. 가진 것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진 것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우리의 건강, 관계, 행복, 나아가 수명까지 좌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적어보세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조차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 가까이에 오늘 우리의 말과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90세 할머니의 감사 습관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혹시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어 고맙다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어떤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삶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감사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감사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께 감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